작전 리포트 이어갑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바로 레포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막걸리 네. 사진이 있고 K푸드 인기 K 막걸리가 이어간다. CNN이 한국의 막걸리가 차세대 대표 한류 상품으로 될 거다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백세주와 천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생산 소식.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네. 잘 몰라서 네, 상장사 중에 막걸리 하면 국순당 생막걸리.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알아갑니다. 예, 이야기 계속해 주세요.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K푸드 라면에 이어서 K 막걸리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막걸리 대표 브랜드라고 한다면 한 3-4 종류가 될 텐데 그중에서 한 곳이 상장사 중에 국순당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강달러 수혜주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 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국순당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국내 막걸리 만드는 회사 중에서 상장사가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비상장사가 대부분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하나예요? 국순당이 유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품이 요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역대 최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의외네요. 수출 기업 중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가 있을 기업 그리고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기업들 꾸준하게 좀 찾고 있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결제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 수혜가 있을 기업 중에 국순당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수출액도 여전히 좋지만 2014년도부터 중간에 사드 보복이나 백수호 사태가 있을 때 관련된 성분이 막걸리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9년도 좋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좋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다시 수출 비중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수출 비중이 높으면 환율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통주에 막걸리를 편입시키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4분기부터 이제 전통주에 막걸리가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서 이제 전통주류는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제 막걸리도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켓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톡 선물하기, 그다음에 오픈 마켓, 그다음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에서도 새로운 판로가 개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주에 이어서 막걸리까지도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판매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새로운 제2의 막걸리 붐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주가 그동안 그러면 아니었어요, 막걸리가? 증류주 위주의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전통주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는 전통주로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은 막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런데 분류 체계에 이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간다 그런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수출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강달러 그렇습니다.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출이라고 하면은 사실 국순당이 수출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몰랐어요. 네, 어느 저도 국가에 공부를 팔려나?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일본, 중국은 당연히 아시아권이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예. 미국이나 유럽에도 K푸드, K막걸리 이런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CNN이 지난해 연말 예. 앞으로 한류를 이끌 식품 중에서는 막걸리가 선정이 된 것처럼 14년도 당시에는 한 7% 정도의 네. 수출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우리나라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모든 것들이 좀 꺾였었지만 예. 바로 21년도부터 14%, 15%, 22년도 올해는 20%를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수출 비중으로서 좀 써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 상반기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이 서양에서 막걸리가 인기가 그렇습니다. 있는 줄은 몰랐어요. 중국과 일본은 20% 내외로 차지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의외로 23%.
기타는 뭐 유럽 등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CNN이 막걸리를 꼽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상징성인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예. 18년도부터 수출 비중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전년 대비 수출이 4% 증가하다가 예. 6% 증가했지만 20년도, 21년도 보면 12.1% 전년 대비 성장률, 지난해는 47%의 전년 대비 성장률. 작년에 많이 성장을 그렇습니다. 했었군요. 근데 그동안 그 이익이 별로 안 잡혔었나 그렇습니다. 봐요.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18년, 19년도 적자 지속이었지만 20년도 저점을 찍고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두 자릿수로 바로 퀀텀 그러네요. 점프를 했습니다. 오. 그런데 거기서 드라마틱한 그치지 않고 턴어라운드. 그렇습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21년도에도 꾸준하게 찍히고 있다라는 점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 지속이었지만 네. 20년도부터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따지고 보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자체가 네. 두 자릿수를 좀 찍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네요. 순이익률도 30%를 기록하고 있는데 음식료 섹터여서 좋은 건가 아니면 좋은 이유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준비하셨나요? 이어가겠습니다. 음식료가 사실은 불황에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주목은 많이 받는데 그렇습니다. 또 음식료만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음료 섹터 보면 롯데칠성과 하이트 진로 예. 저희도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었는데 매출액 대비 원재료의 비중을 네. 좀 차지를 하는 것을 본다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원재료 값의 비중이 44%에 달합니다. 요거요? 그렇습니다. 오. 그런데 하이트 진로는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중이 25.5%. 롯데칠성 대비 조금 낮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익 내기 더 좋은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롯데칠성보다는 하이트 진로의 원재료 비중이 적다. 그런데 다음 화면 네. 보시면요. 국순당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중은 27%로 더 오, 내려갑니다. 정말 적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중이 적기 때문에 마진율, 이익률이 전전장에서 보셨듯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결국엔 마진율이 좋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막걸리에는 원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주세, 세금을 제외하고 원재료비를 봤을 때는 맥주가 500원 정도의 단가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막걸리는 그보다 많은 한 800원 정도의 원재료 비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예.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뉴트로, 복고나 혼술 그리고 홈술, 집에서 마시는 술 이런 것들을 네. 봤을 때 조금 저주도, 도수는 좀 낮지만 그래도 좀 고급화 전략을 하고 있는 막걸리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재료를 가미하는 데 있어서는 아낌없이 재료가 들어가는 곳이 막걸리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중은 낮기 때문에 마진율은 좋은데 사실 들어가는 원료에 있어서는 고급 원료를 쓰는 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맥주나 소주 대비 막걸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류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시군요. 제가 마시는 건 잘 못하지만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열심히 했더니만 이런 데이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그럼 냉정하게 네. 분석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저 위험 구간이라 그러면 거의 맨 밑줄에서 가지고 오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역사적 저점이라고 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수 파동이 왔을 때에 백세주가 원래 매출액이 50%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백세주, 그 백수였어요? 네, 백세주. 백세주가 백수의 원료가 거기에 일부 첨가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파동을 같이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네. 막걸리 매출 비중이 뭐 49%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되겠죠. 그때가 제1의 전성기, 지금이 제2의 전성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 특수한 사태, 코로나 팬데믹 이게 그 코로나. 구간이 아니라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이 해당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데 한두 점이면 모르겠지만 한 차례, 두세 차례 그리고 최근에도 저점을 지지했던 구간들이 있고 제가 늘 지지선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장기 추세선상 200주선, 네. 200주 이평선이 이제 되돌아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최근 흐름에서 시장이 앞으로
하루 네. 이틀 더 반대매 매출에나 소폭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수출 비중과 그리고 강달러 수혜 등을 생각했을 때는 차곡차곡 모아갈 시기가 좀 되었다라는 점으로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바닥에서 먼저 돌려 올라가는가, 이 추세의 아래에 위치해 있는가,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을 보통은 이제 매수의 그렇습니다. 적기로 말씀을 주시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오늘 보세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에서 차례차례 모아가 보실 수 있는 전략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500원, 7,600원 사이에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00원 이하로 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살짝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모아가기에 충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요, 저희가 사실은 최근래 웬만한 음식료 종목들을 거의 다 작전 그렇습니다. 리포트에서 다뤘잖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주목을 하시는 건지, 네. 좀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은 건지, 음식료에 대한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료 섹터가 시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네.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를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종목별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주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봉이 4개에서 5개는 그릴 때까지 한번 시세를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최소 한 달, 그리고 한 달 이후에도 수급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의 연속성을 보면서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고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작전 리포트 방송을 통해서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강한 종목들이 음식료,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인트, 체크 포인트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바로 무료 방송 채널 열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예, 이 작전 리포트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추가적인 전략 이곳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